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벌써 5주차 삼각함수의 극한과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끝나고 수능 특강 연습 문제를 푸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도 함께 봅시다. 자, 오늘 저랑 함께 할 거는 뭐냐, 50페이지에 또 기초문제, 기본 연습 문제, 그리고 실력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보면은 우리가 수능 특강 50쪽 레벨 1의 이제 2번 문제를 먼저 봅시다. 닫힌 구간 0에서 파이까지 있는데 함수 fx가 이렇게 있대요. 그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a의 값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볼 건데 딱 보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뒤에 있는 거가 어떻게 바뀌겠다 이런 느낌이 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sin x란 건 익숙하지만 뭐 sin x 플러스 4분의 파이라든지 6분의 파이 이런 거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바꿔줄 겁니다. 그럼 사인 법칙은 사코코사죠? 제가 이렇게 사코코사라고 부르지만 다들 외우는 방식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은 코코사사였죠. 그래서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바꿔주니까 우리가 얘가 뭐가 되냐, 루트 2에 사인 코사인 4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면 사인에선 그대로 갔죠. 그리고 코사인에선 반대가 됐을 거고, 그래서 더하기 루트 2 그대로 분배 법칙이 되니까, 그리고 코사인 x의 사인 얘가 될 겁니다. 다들 됐죠? 거기에 이제 뭐 이거 마이너스 사인에 a라는 값이 있다고 합시다. 됐죠? 자, 그럼 이거 해보면 우리가 코사인 4분의 파이랑 사인 4분의 파이 다들 알고 있죠? 2분의 루트 2죠. 그 앞에 루트 2가 곱해졌기 때문에 얘가 결국엔 뭐가 되냐? 사인 x, 그리고 얘는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x 더하기 a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코사인 x 더하기 a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들 됐죠? 자,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이네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들 그래프 기억나죠? 우리가 코사인은 파이까지 이렇게 생겼던 애입니다. 다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0에서 파이까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렸죠. 그럼 0에서 파이까지 우리는 이 코사인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두 가질 수 있는데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네 a값을 더했어요. 근데 그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a는 몇이겠어요? 0이다라고 그러면 끝이겠죠. 다들 쉽죠? 이거 별거 아닌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부터는 조금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덧셈 정리 같은 거. 그리고 이게 어디서 많이 쓸 거냐면 이제 우리 적분을 들어가게 되면은 딱 모양을 봤을 때 적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덧셈 정리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바꿔줬을 때 계산이 편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편해진다기보단 계산이 되는 애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여기는 조금 외우기 귀찮더라도 수학이라는 과목이 암기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쪽 단어는 조금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명심하고 좀 들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보니까 리미트 이거에 대해서 값을 구해야 돼요. 이거 우리 2번 문제, 모의고사 2번 문제 아니면 1번 문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딱 보면은 아, 몇이구나 라는 게 익숙해지면 좋지만 우리는 당장 그럴 건 아니니까 하나씩 해봅시다. 자, 리미트 이렇게 있는데 사인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있었냐? 사인하고 탄젠트는 x로 나누어주고 x를 0으로 극한을 보내주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들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4x라는 게 있어요. 사인 4x라는 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자 봅시다. x가 0으로 갈 때
sin 4x가 1로 수렴하려면 4x로 나누어줘야 되죠. 그래서 4x분의 이렇게 해주면 아 얘는 1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4x로 갑자기 분자를 나누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도 나누어주자고요. 됐나요? 쉽죠? 자 이렇게 나누고 나서 봤더니 아 우리가 얘는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2x 승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2x로 나누어줘야 됐었죠. 다들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4라고는 써져 있지만 얘가 2 곱하기 2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마찬가지로 1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수렴한다면 각각 계산해도 된다고 해서 얘가 1로 수렴해서 이렇게 해주면 얘가 2로 수렴하겠구나 라고 다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우리 이거 막으는 동안 자 다음 문제 보니까 요 그리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가 그림과 같이 AB가 7이고 AD가 9인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우리가 성분 BC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아 여기의 길이가 1이고 BQ 길이가 6이다. 그럼 아 여기 길이는 3이겠구나 라고 알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하고 여기가 각도가 같대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 문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거를 많이 추천하냐. 자 두 개의 각이 같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다들 이제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원에서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이렇게 원이 있다면 우리가 같은 현을 가지고 있을 때 호죠. 같은 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여기 각은 모두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나나요? 자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이 A, P, Q, R 4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원을 결정짓는데 필요한 점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점 3개를 지나는 원은 유일하다 라는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배웠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점을 지나는 원도 반드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원을 그려보면 뭔가 원같이는 안 생긴 것 같지만 원이 하나 그려졌어요. 자 그럼 얘도 이제부터 이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도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또 이제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여기 호 RQ를 가지고 생각할 때 여기하고 이거 세모로 쓸까요?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의 각도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찾는 거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 이런 거를 써먹을 건데 자 잊어먹고 나서 문제를 좀 봅시다. 문제를 보니까 구하는 게 뭐냐? AR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아 AR 이걸 길이의 제곱을 구하자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들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 AD의 길이가 9니까 우리는 이 DR의 길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은 되겠다 라고 다들 생각이 들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DR의 길이만 구하면 되고 또는 RC의 길이만 구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아 DR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AR의 제곱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다가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볼 때
구하라는 거를 어떤 거를 그러니까 다시 해서 구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찾으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이제 좀 써먹어 볼 건데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 RC의 길이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탄젠트 많이 이용할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익숙해져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탄젠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무조건 탄젠트를 쓰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탄젠트를 좀 써먹어 볼 건데 이제 봅시다.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가 7이죠. AB가 길이가 7이에요. 근데 BP가 1이고 PQ가 6이기 때문에 BQ의 길이는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가 수직이고 7,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45도구나 4분의 8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다들 있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찾아보자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RC의 여기 길이를 X라고 둘까요? X라고 둔다면 자 이 X라고 왜 뒀냐 우리가 DR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세모라고 알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탄젠트를 이용할 거니까 세모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런 거를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길이를 알기 위해서 탄젠트를 써먹기 위해서 세모에 대한 무슨 식을 찾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세모가 또 어디 있냐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탄젠트 세모를 구하고자 하니까 이거분의 이거구나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 의식의 흐름 아시겠죠?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거를 계산했는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써먹어 봅시다. 말이 너무 빠르면 여러 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내려서 생각해 보면 여기를 x라고 잡기로 했으니까 여기 밑에도 x일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이는 7 빼기 x겠죠. 그래서 식 하나 찾아보면 자 탄젠트 세모 더하기 4분의 파이는 7 빼기 x분의 높이가 9니까 라고 다들 구할 수 있겠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 저 세모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자고 했었어요. 그러면 탄젠트 세모도 구해야 되겠죠? 됐죠? 이게 지금 약간 초등학교 같은 느낌으로 세모별 이런 거 쓰고 있지 우리 알파베타라고 두면 돼요. 자, 그럼 탄젠트 세모는 뭐냐? 여기의 길이죠. 여기의 길이분의 x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8이죠. 그래서 얘는 8분의 x구나 라고 다들 알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걸 왜 한다고 했어요? 저 x값만 구하면 dr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dr의 길이를 구하면 피타고라스 써서 ar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어떤 흐름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탄젠트 법칙에 의해서 얘는 탄젠트 세모 더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죠? 그리고 1 빼기 탄젠트 세모에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1 곱해줍니다. 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8분의 x 더하기 1 빼기 8분의 x라는 게 이 식을 만족한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탄젠트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문제들 보다 보면 기출문제들 봐도 근데 막 사인을 잡고 코사인을 잡고 막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워져요 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젠트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직선의 기울기도 같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까지 연습을 한다면 많이 해본다면 이런 거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제가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어요. x가 4가 나와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AR의 제곱은 9의 제곱에서 3의 제곱 더하니까 9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해봅시다. 수학은 이건 제가 대학교 때 들은 소리예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들은 건데,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맞아요. 수학은 암기 과목인데, 일단은 모든 암기 과목 잘못 얘기했어요. 이해 과목이다. 수학은 이해 과목이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수학은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근데 모든 이해는 어디서 바탕이 되냐? 암기에서 바탕이 돼요.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대학교 가면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 대학교 수학은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수학이 아니고 증명이나 이런 실용적인 걸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수학을 공부할 때 특히 어떻게 하냐? 우리 이렇게 기출문제도 없어요. 고등학교나 이런 수능 때문에 기출문제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문제에 접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과 교수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 뭐냐? 일단은 자기가 필기한 노트를 외워라는 겁니다. 그걸 외우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게임을 한다고 쳐도 게임에서 우리 스킬이라고 하죠. 기술들 스킬이라고 부를게요. 스킬이 익숙하니까. 뭐 기술 스킬들은 얘가 어느 효과가 있는지 외워야지 일단은 이걸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응용이 된다고요. 그쵸? 여기서 특정 게임을 얘기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특정 게임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효과, 게임을 하더라도 효과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그것을 어떻게 써먹을 건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이 이해라는 거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지 하는 친구들 천재예요. 잘하는 친구들이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나는 왜 그런 머리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프리들도 어느 정도는 외워야지 우리가 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전에도 탄젠트도 이런 걸 많이 풀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탄젠트를 어떻게 바꾸면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탄젠트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각도가 필요한 걸까? 그 각도를 어떻게 써먹으면 구하라는 걸 할 수 있을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문제에서 같이 구하라는 걸 하기 위해선 어느 길이가 필요한 걸까? 그럼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어느 각도가 필요할까? 그럼 그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탄젠트를 써야 될까? 왜냐? 탄젠트를 써서 저번에 풀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어느 정도는 양치기가 필요합니다. 이해로만 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9번, 30번이 어려운 거예요. 21번, 29번, 30번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이 어려운 이유가 기출문제에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응용력을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거 많이 풀어봅시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를 보니까 fx라는 게 2sin x일 때 뭐 이걸 값을 구하래요. 그럼 막 어렵게 써져 있잖아요. f에 sin x도 들어가 있고 막 써져 있지만 결국에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써먹자고요. 그냥 써먹으면 자 이거 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1 빼기 코사인 x 그리고 x에 사인 2 앞으로 뺄게요. 얘를 구하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한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자, x가 0으로 가니까 코사인이 1로 가서 1 빼기 1은 0이죠. 그리고 사인도 0으로 가기 때문에 0분의 0꼴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약분이 되는 무엇인가 찾거나 아니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x분의 sin x, x분의 탄젠트 x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 빼기 코사인 x 딱 보면은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1 플러스 코사인 x의 양변에 곱해요. 이런 게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응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해라는 거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기억이 됩니다. 암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런 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3 때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내가 이 부분에 약하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해야지로 가야지. 지금 와서 처음부터 내가 이론 공부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는 늦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답안지를 봤더니 여기다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요. 그러면 왜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지? 이런 의문하고 일단 1 플러스 x, 코사인 x를 곱하는구나. 두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다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죠? 그럼 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사인 제곱 x에 2x 얘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사인 x분의 x x분의 사인 x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x분의 사인 x면 사인 x분의 사인 x 뭔가 사인 x 하니까 부르기가 좀 어렵지만 사인 x에 사인 x 합성되어 있는 것도 똑같이 1로 갈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얘도 1로 가겠구나. 모두 1로 가겠구나. 그럼 x가 0으로 가니까 코사인은 1로 가기 때문에 2 곱하기 2 4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왜 많이 해봐야 되냐? 당연하게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 구하시오라는 문제보다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벨 3에서 하게 되겠지만 뭔가 막 계산을 하게끔 찾아요. 그러고 나면 나오는 게 이 모양이에요. 그럼 이 모양의 극한값만 구하면 되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계산을 못 해가지고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 식을 못 찾아서 틀리는 수는 있어요. 이 식을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도형을 보면 이거는 이런 도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지.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심원, 외심원 이런 거 나오면 그쵸? 그런 거 내심원 나오면은 내심에서부터 이렇게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모두 같다든지 이런 거 써먹잖아요. 내심이라고 했죠. 외심원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거죠. 내심원에서는 삼각형 안에 있는 원을 가지고 반지름을 높이로 가진 세 개의 삼각형을 구해가지고 넓이의 합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한다든지 항상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내줍시다. 엄청 쉽죠? 이번에는 레벨 2인데도 별로 10도 없고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레벨 3의 2번 문제 봅시다. 자, 딱 봐도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막 있는데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지나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래요. 이제 두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큰 원은 반지름이 4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4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원은 여기가 2,0이고 반지름이 2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직선 L로 둘러싸인 도형 중에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여기를 S세타라고 부르대요. 그리고 여기를 T세타라고 부를 때 이거를 구하시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세요. 자, 그럼 얘도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원 나오면 가장 많이 하는 성질 중에 하나가 작은 원 봅시다. 여기가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작은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으면은 그러니까 2세타라는 성질 많이 이용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S세타부터 하나씩 구해볼게요. 자, S세타를 구해보니까 S세타라는 애는 우리가 S세타라는 거 보니까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하고 이거 부채꼴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좀 나타내보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하나가 있겠죠? 이 부채꼴 보이죠? 아, 안 보이나요? 자, 봅시다. 이 부채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일단 하나를 뺄 거예요. 여기가 이고 여기가 세타임.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뺄 건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부채꼴을 뺄 겁니다. 다들 저 그림 지금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저거 하나씩 계산만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우리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다들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8세타구나. 그쵸?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는 걸 다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거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거 있었죠? 그 세타랑 이 세타랑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에 AB가 둘 다 2죠? 그렇기 때문에 2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뭐였죠? 사인 2세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인 2세타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 부채꼴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에 r제곱 4에 2세타니까 저거 4세타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세타는 4세타 마이너스 2 얘구나 라고 다들 구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이제 T세타만 구하면 돼요. T세타 쉽죠? T세타 어떻게 구하면 돼요? T세타 이 큰 부채꼴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큰 부채꼴이니까 이렇게 큰 부채꼴에서 됐죠? 자, 그럼 부채꼴에 여기 길이 4니까 사이값만 구하면 되는데 봅시다.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겠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알 수 있겠죠? 다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부채꼴에서 뭐만 빼면 돼요? 이 반원만 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 길이 2구나. 그러니까 얘만 구해주면 되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8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됐나요? 그 얘는 파이 r제곱 4파이죠. 의 반이니까 2파이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T세타 구했고 S세타 구했으니까 구하는 거 여기다 이제 막 엄청 열심히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어 줍시다. 집어넣어 주니까 리미트 세타가 0에 우크로 오는데 세타 제곱에 자 6파이에서 T세타를 빼래요. 근데 T세타가 뭐였냐면 8파이에서 2파이 빼니까 6파이 마이너스 8세타죠. 근데 거기서 6파이에서 그걸 빼니까 얘는 8세타가 되겠구나.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세타가 뭐였냐면 4세타 마이너스 2사인 2세타인데 거기서 4세타를 빼세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는구나. 됐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4사인 세타를 더하자고 했으니까 우리는 4사인 세타에 더하기인가요? 빼기인가요? 빼기죠. 빼기 2사인 2세타구나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인 2세타는 2 코사인 사인이었죠. 그러니까 얘구나 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얘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계산을 해주니까 자, 사인 세타를 일단은 하나씩 해봅시다.
분자는 둘 다 4가 있고 분모에 8이 있으니까 얘 지워주면 얘 2만 남겠죠? 그리고 사인 세타가 다 하나씩 있죠. 근데 밑에 세타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 리미트 세타가 0에 우극한 오는데 이 세타 제곱분의 얘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1 코사인 세타 나오면 웬만해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얘가 없어지는구나. 그쵸? 그러면 얘가 0으로 보내니까 코사인은 1로 가서 2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어딨어? 4분의 1이구나 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맞네요. 다들 틀리지 않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오늘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자, 앞에 있는 지금 좀 떠들고 있는 제가 수학을 잘 풀어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푼다가 아니고 이것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딱 보면 이런 도형에선 이런 걸 많이 써먹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극한에서 1 코사인이 나오면 당연히 1 플러스 코사인을 양변에 곱하는 거를 할 거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됐죠? 특히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쓰여요. 그게 그걸 어디서 더 많이 쓰이냐면 적분에서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적분 안에 뭐 이제 코사인 사인이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 여기서 앞에서 하던 것들을 응용해 가지고 많이 풀 거예요. 됐죠? 그럼 이런 응용하는 거에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런 거를 했었지 라는 걸 기억하면서 공부하자는 겁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니까 나는 저거 안 외울 거야. 나는 저거 외우는 거 이해가 안 돼. 나는 저거 이해해서 풀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 힘들어요. 여기서 많이 힘들어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외우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법칙 엄청 많잖아요. 외우는 거 싫어했기 때문에 이거 다 증명해서 풀 거야. 나는 하나씩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와서 느끼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해가 됐죠? 지금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한 지 지금 10년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10년 동안 과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이 공식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졌는데 한 가지 후회하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울 거라면 고등학교 때 자연스럽게 문제를 많이 봄으로써 외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렇게 우리 5번째 시간이 끝났고 다음번에는 더 이제 좋은 얘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